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다. 한국투자증권 안전사 김건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분양 소식이 있네요. 네. 강남에서 로또 또는 쪽박이다라는 아주 양방향의 기대가 되는 DH 자이 개포입니다. 취약층의 특별 분양에서 현금 10억 원의 황당한 특별 분양의 편법 증여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들리고요. 오늘 온라인에서도 강남 특별 분양의 논란, 현금 10억 원은 있어야 하는데 논란 짚어지고 있습니다. 한 지방에서는 어제의 그 분양에서 10건도 분양이 되지 않았다라는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상황들 짚어볼 수 있고요. 오늘 온라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오늘이 춘불입니다. 낮과 밤이 똑같다라고 하는데 오늘 강풍이 동반한 봄비 예상되고 체감 온도는 뚝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중국의 더블스타가 회장에 방한합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단독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와 만날 것으로 보이고 참고하시고요. 오늘 헤드라인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는 바로 머니투데이가 주목하는 종목 기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현대차는 나중에 사라라는 제목이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한 증권사에서 섹터별 전망과 이슈, 추천 종목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해서 분할 이후보다는 분할 이전의 매수를 추천합니다라는 것이고, 현대차는 오히려 실적 시즌 이후에 3분기 이후에 매수를 추천합니다라고 합니다. 뭐 동의하시나요? 네, 적극 공감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 사실은 그동안은 사이클상의 어떻게 보면 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른 사이클이 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반도체 경기가 3분기 때는 꺾일 거야라는 이런 이슈였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다. 아니야. 이번 사이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 계속해서 갈 수 있어라고 얘기가 바뀌고 있다는 점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처가 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나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 이런 이슈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4차 산업혁명 역시 반도체에 계속해서 수요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분할이 되고 나면 정말 이제는 국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귀족주가 이제는 국민주로 바뀌면서 그동안 못 샀던 사람도 야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매수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증권사의 전략가들이 삼성전자 50대 1의 분할 이후에 주가 전망을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현 주가로 봤을 때 분할을 하면 한 5만 원대의 주가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여기서의 목표가 7만 원은 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일각에서는 10만 원까지도 예상을 하는 전략가들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330만 원 분할 전에, 그리고 SK하이닉스 10만 원을 제시합니다. 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주 실적주 IPO주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특히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의 수혜 섹터로 꼽히고 있다. KNX 300 지수에 편입된 코스닥 종목 88개 가운데 21개가 헬스케어 종목이라는 점에서 꼽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올해만 35%가 올랐다.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미국 종목에서 시총 2위 탈환한 아마존인데요.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2위라고 하면 애플과 그리고 구글이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아마존이 그 알파벳을 뛰어넘었습니다. 알파벳을 따돌리고 2위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자, 아마존의 상승세는 다른 대형 기술주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1년 대비 85%나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만 35%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추이를 봐도 아마존이 월등하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 이 알파벳을 뛰어넘은 아마존의 앞으로의 주가 협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애플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제적인 조건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뭡니까? 결국은 아이폰이 얼마나 잘 팔리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애플의 이런 폰이 워낙 잘 팔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최근에 나왔던 아이폰 X 같은 경우가 조기 이제 단절이야 그만해야 된다는 이런 이슈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경기, IT 경기를 좀 많이 꺾어
끌어내려버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경기를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가 바로 이 아마존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2위 같은 경우가 뭐 MS, 3위가 구글 정도로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거기에 대해서 독식을 거의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엄청난 큰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우리 아마존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여기 좀 많이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거기에 대표 주식이 바로 아마 카카오하고 그렇군요. 네이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미래로 가면 카카오가 네이버가 이러한 이슈를 아마 따라갈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드디어 그동안 다 무료로 사용하던 이런 서비스를 이제는 좀 우리가 유료화를 해볼게요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요. 수익화로도 이제는 전환이 하나씩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올라간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2위도 제쳤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거침없는 아마존, 시총 1조 달러의 경쟁 승자, 이제 애플과의 경의를 펼치게 됐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3배의 급등, 우리가 꿈의 바이오주라고 불렸던 네이처셀이 최근 포털사이트에 이 증권 검색어, 인기 검색어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이 기사는 머니투데이의 베스트 클릭 종목입니다. 네이처셀의 하한가 추락, 어제 급락이고 오늘 또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식약처는 재논의도 없다라고 밝혔고요. 자, 이 네이처셀은 약 1년 만에 1236%가 급등한 꿈의 바이오주로 불렸는데, 이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에 네이처셀의 주가를 올리는 핵심 이슈 반려 처분을 받음으로써 주가가 고꾸라졌습니다. 앞으로 향방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슈가 언제 나왔냐면 토요일 날 오전에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날 월요일 바로 하한가를 갔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일본 쪽에서 우리 바로 허가됐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급등락이 지금 반복이 되는 모습이었고, 오늘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어떻게 보면 조건부 허가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좀 많이 아프거나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거나 아니면 희귀 질환에 대해서 이런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게 식약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생명에서는 조금 그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런 흐름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부 쪽에서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이처셀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확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 10배 치솟던 주가 앞으로의 향방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바이오주의 희비가 엇갈리는 게 정말 증권가의 이 레포트 하나로 HLB라는 종목이 관심을 집중받고 있습니다. 이유야 한들 한미약품의 영업이익에 2배가 기대가 된다.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눈길을 확 끌지 않나요? 임상 3상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한 증권사의 레포트를 좀 자세히 보실까요? HLB는 리보세라닙의 중국 이외 전 세계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중국 안에서 이 리보세라닙의 판권으로 매출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이 리보세라닙의 중국 이외에 다른 전 세계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매출, 거기다 한국에서 나올 매출 1조 의약품을 기대한다. 그 정도의 앞으로의 향방은 한미약품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향방 오늘 집중을 받고 있어요. 뭐 1위였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한미약품,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술 수출이라는 가장 먼저 우리가 보여줬던 게 우리가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뛰어넘는 이런 실적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HLB는 주가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항암제다라는 얘기,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라젠에 대한 흐름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던 모습이 결국은 항암제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HLB 같은 경우도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앞으로의 향후도 아마 좀 긍정적인 이슈는 분명히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HLB 이 종목까지 보겠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이 있는데 함께했습니다.